애비는 항상 매우 친절하고 명랑하고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2013년 10월 9일, 애비는 방과 후 남자친구인 지미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노스콘웨이의 집으로 걸어가면서 소녀는 남자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어느 순간 파란색 픽업 트럭을 탄 한 남자가 갑자기 애비 옆에 차를 세우고 소녀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소녀는 발에 물집이 생겨 걷기가 어려워 그의 제안을 수락했죠. 소녀는 남자친구 지미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고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차에 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갑자기 총을 꺼내 애비를 쏘겠다고 위협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려고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죠. 그런 다음 그는 소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휴대전화를 부셨습니다. 그 순간 애비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죠. 납치범은 3일 후면 생일이었던 애비에게 재갈을 물리고 눈을 가리고 약 30km 떨어진 고엠에 있는 집으로 데려갔고, 그렇게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애비의 어머니는 3일 후 딸의 생일을 위해 큰 파티를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소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3일 후 딸의 생일날은 절망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뉴햄프셔 역사상 가장 큰 수색 중 하나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FBI가 연루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지미는 애비를 집까지 데려다주지 않고 버스를 탄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후 지미는 FBI에 의해 2번이나 신문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조사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데만 몇 주를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는 항상 소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애비와 닮은 소녀를 보고 차에서 내려 소녀를 따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불행히도 목격자도 증거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당황했고 사건은 빨리 식어가게 됩니다. 애비는 자신이 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아드레날린에 의한 생존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소녀는 납치범과 협상은 실패했고 소녀는 그의 집에서 쫓겨나와 컨테이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남자는 애비가 한 모든 움직임을 기록했고 탈출을 시도하면 컨테이너에 불이 붙고 산채로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죠. 소녀는 또한 끊임없이 깜빡이는 카메라가 벽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납치범은 9개월 동안 애비에게 술, 마리화나 수면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타하고 강간했으며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매일 학대를 당하면서도 애비는 시련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희망을 유지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멘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말 살고 싶었어요. 애비가 살기 위해 택한 전략은 납치범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실수를 하는 것처럼 저를 놓아준다면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애비의 설득은 항상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따라했죠. 납치범은 점차 소녀를 신뢰하게 되었고 소녀에게 읽을 책도 주었고 심지어 집에서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을 돕도록 허락했습니다. 납치범이 소녀에게 읽을 책을 주기 시작했을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소녀에게 준 요리책에서 소녀는 그의 이름이 적힌 것을 발견했죠. 네이트 키비가 누구지? 소녀는 말했고 그는 숨을 조금 들이쉬고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소녀는 이렇게 납치범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렌이란 여성이 네이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녀는 마트에서 사용한 지폐가 위조 지폐로 적발되었다고 말했죠. 로렌은 온라인에서 네이트를 알게 되었고 네이트는 그녀에게 $50 위조 지폐 3장을 주었었죠. 화가 난 그녀는 네이트에게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 찾으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추적이 두려웠던 네이트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이트는 애비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2014년 7월 20일 9개월 전에 납치한 곳에서 애비를 길가에 풀어주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한참을 웃었어요. 소녀는 남은 1마일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애비를 봤을 때 온몸에 전율을 느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애비는 경찰에게 범인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네이트는 체포되었습니다. 네이트는 결국 납치와 성폭행을 포함한 7건의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 소녀는 법정에서 용감하게 그를 대면했고 그가 놓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자유를 감사하게 여기고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네이트는 최소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네이트가 좀비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외톨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갈 때마다 햇빛과 신선한 공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희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